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가볍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573도를 맞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 편집국장 인사드립니다. 한글을 다른 말로 훈민정음, 그 뜻은 말뜻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이죠. 제가 방금 세종대왕님 흉내를 내며 읽어드렸던 이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는 훈민정음 창제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중국어 한자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는 것은 너무 어려웠고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에는 어려운 글자였습니다. 당연히 양반들만 글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임금이셨던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고 또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1443년 훈민정음, 즉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세종대왕 동상도 커다랗게 서 있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알고 그 뜻을 따르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 훈민정음 언해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먼저 법무부 소식이네요. 조국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국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제도가 지난 10월 6일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 등에 신고한 뒤에 출국하는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고자 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바로 자진 출국할 수 있게 해왔는데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이란 지난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7살 어린이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도망을 쳤고 다음날 오전 비행기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인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자진 출국해 버린 것입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 인도 신청을 해 송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할 경우에는 출국일 기준 3일에서 15일 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 출국 신고서 및 여권, 항공권, 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체류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자진 신고를 마친 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자진 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외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출국 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을 또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31일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30만 889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줄여야 하는 법무부 입장에서 이번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SGI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9월 2일부터 상가 임대차 보증금 신용보험과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건물주 동의 없어도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가 보증금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끝내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또 건물주와 또 상인들 사이에 또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가 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종료 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SGI 서울보증에 상가 보증금 신용보험이 출시가 됐지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 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을 한 것입니다. 가입 대상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이고, 서울의 경우 상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가 500만 원인 경우 환산 보증금이 8억 원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이 권리금도 역시 그 상가 건물주와 여러 가지 좀 분쟁의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재건축을 앞두고 이런 권리금이 보호되느냐 마느냐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용보험 상품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보험 가입은 최대 3억 원까지이고요. 보험료율은 0.232%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은 이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자로 일하시는 동포분들이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동포분들에게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의 뉴스로 뽑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홍보기간에는 특히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 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를 하는데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의하면은 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을 해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을 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은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동자는 지급받는 임금이 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또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고용주 분들도 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 등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명 미만의 사업장과 또 1인 자영업자가 또 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또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1588-007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은 홍보기관을 통해서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고 또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뉴스로 준비해 본 소식입니다.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유튜브 방송은 11월부터는 조금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또는 동포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내국인, 동포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좋은 소식과 또 꼭 알아야 할 소식, 또 동포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그런 소식들을 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만큼 저도 또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글날 휴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15년 만에 빨리 찾아온 한파라고 하네요. 뭐 일시적으로 찾아온 또 그런 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을이 또 그만큼 성큼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서두에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 목적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함이라고 밝히셨죠. 이런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편안한 나라, 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글날만큼은 여러 우여곡절로 해외로 퍼져 살고 있는 750만의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중국 조선족, 또 CIS의 고려인 동포들, 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동포들, 이분들에게는 대한민국 모국 땅이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한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뉴스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